삼성은 어떻게 망하는가? 네, 상식과 의견 아무개입니다. 저는 일반인으로 상식 수준에조차 미달하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모르지?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테일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디테일이 계속 바뀌어도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는 잠시 다른 것 같아도 결국 수십 년간 뿌리채 변하지 않고서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IT 산업에서 압도적 시장이 될 AI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TSMC보다 기술력이 앞서지만 시장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뒤에 말씀드리지만 소니가 IT에서 2류 이하로 망한 시발점, 40여 년 전 소니의 베타 방식이 생각납니다. 기사에서는 고객사가 적어서 그렇다는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앞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망하는가 2편에서 말씀드린 플랫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납품하는 고객사는 모두 플랫폼 기업인데 삼성은 플랫폼 기업이 아닙니다. 꿈도 꾸지 못하는 그냥 2차 산업시대 제조업일 뿐입니다. 삼성은 이들 고객사나 시장으로부터 적대적 경쟁자긴 한데 구시대나 뒤떨어진 후진적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플랫폼 자체를 아예 내가 또 다 먹어치우겠다 이런 망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어쩌면 한국에서 플랫폼으로 비약적 성장을 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들이 그랬다는 것을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로 컴퓨터라는 플랫폼에 참여해서 이전 중진국 한국의 일반 가전 생산업체에서 상업적 브랜드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로 각종 컴퓨터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한국에서도 IT 산업을 일으키는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플랫폼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9년 전 기사입니다. 삼성은 개인용 컴퓨터 운영 체제부터 많이 이슈가 되었던 바다 OS나 타이젠 등 스마트폰 운영 체제, 최근 엑셀 헤드기어의 운영 체제까지 계속 운영 체제 개발을 시도하고 또 성공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패해 왔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생태계 안에서 갤럭시 휴대폰에 쓰는 부수적인 것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체제는 앞선 영상에서 MS의 빌 게이츠가 1994년에 했던 생각을 말씀드렸듯이 상품이 아니라 기업 자체를 플랫폼으로 경영해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이전부터 계속된 삼성의 운영체제 실패 원인으로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초기에 기술이나 인력이나 회사를 삼성으로 흡수 또는 매입해서 하겠다는 발상, 또는 전근대적 봉건 농로식 하도급으로 하겠다는 발상에서 IMF에서 하도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압박하니까 허울뿐이라도 이름이라도 하도급 업체를 외주 협력사로 거짓으로 꾸미자, 이런 가짜 하도급 철폐 흉내내기, 이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생태계를 삼성 안에 만들겠다는 그런 황당한 발상, 생태계라고 이걸 바라보면서 생태계란 이름을 부르는 관객의 관점에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는 주체가 돼서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했고 애플을 주변으로 밀어냈던 조립형 PC 산업계처럼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조립형 플랫폼으로 개발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해봅니다. 현재 애플의 10분의 1, 20분의 1, 아무튼 그 정도 규모인 삼성전자의 규모가 좀 바뀌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2차 산업시대 후반부터 후기 산업시대에 잘한 것은 소니와 달리 제품이 아닌 상품을 만든 겁니다.
소니의 베타 방식 비디오 녹화 재생 기술은 VHS에 비해서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높은 기술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2차 산업시대의 제품 생산 기업 소니는 능동적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어 상품화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워크맨이라는 좋은 플랫폼을 개발했음에도 이것을 상품이 아닌 제품으로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전략으로 나중에 이후 마지막 유산이었던 매우 뛰어난 성능의 소니 바이오 노트북을 끝으로 IT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전의 위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로 추락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10분의 1, 20분의 1에 불과한 규모에도 브랜드 파워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바로 상품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은 이런 제품에서 상품으로의 혁신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플랫폼 개념의 초창기에 발상의 근원 중 하나였던 20세기 후반 소비자 행동이론, 능동적 소비자에 대해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망하지 않을 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 모든 걸 다 먹겠다, 생태계를 삼성 안에 다 만들겠다, 또는 하도급 구조, 이런 전근대적 구조를 바꾼다면 삼성은 충분히 애플과 동급이 안 되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따라가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를 보십시오. 삼성과 똑같이 예전 조립형 PC의 옛날 개념으로 부품 제조사, 삼성은 메모리 부품,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부품, 이런 부품 제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엔비디아는 플랫폼을 한 것이고 삼성은 플랫폼을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좀 보이시나요? 삼성은 이대로 가면 세계적인 분업화에서 스스로가 그토록 짓밟아왔던 부품 하도급 업체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이게 망한 거 아닌가요? 소니가 망한 것보다 더 폭망한 것 같은데요. 자, 삼성은 이렇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현대는 어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현대가 다 망한다면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하는가, 이게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이야기는 현대 이야기를 하고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 영상이 업로드 되었을 때 바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괜찮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